자, 중석기 시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언제? 기원전 1만 년경. 그러니까 이제 구석기가 70만 년 전, 그리고 BC 1만 년이라는 시점이 바로 과도기가 되겠죠. 자, 중석기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석기 시대라고 하는 거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BC 1만 년. 대략 한 2000년 정도에 해당되는데 왜? BC 8000년부터 이제 신석기로 넘어가니까 한 2000년 정도에 해당되는,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까 배웠던 개념대로 신생대제 4기 마지막 간빙기.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온도, 지금의 기후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기후가 따뜻해진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석기는, 자, 첫 번째 포인트, 자, 과도기,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이제 과도기다.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이제 포인트라고 하는, 자, 이거는 기후의 온난화. 아주 중요합니다. 온난화. 신생대 제4기 마지막 간빙기라고 그래갖고 기후의 온난화. 자, 이렇게 되면서요, 기후가 온난해지니까 빙하로 덮여있던 지역에 막 초원이 형성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큰 짐승들,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들이 있다가 이제 노루, 토끼, 사슴, 얘네가 막 해맑게 뛰어다니는 거지. 그거를 짱돌을 들고 잡으려고 막 다니니까 이거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원거리 사냥을 위한 뭘 제작을 해? 활을 제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후의 온난화로 인해서 한반도 지역에 이제 초원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 될 것 같은데요, 이때 문제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기를 기점으로 대한해협과 그 다음 황해바다가 형성이 됐다. 자,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대한해협,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랑 중국이 붙어 있었대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날씨가 추우니까 해수면 자체가 지금보다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황해바다, 그 다음 대한해협 이런 게 없고 다 육지로 처음에 붙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과 우리가 갈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대한해협이 형성이 되고 또 황해바다, 서해바다죠, 황해의 형성, 서해바다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요. 그러면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빙하가 녹게 되고, 빙하가 녹으니까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는, 요게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또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초원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자꾸 빠른 짐승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잔석기가 제작이 되는 거라. 이 잔석기는 이제 어떤 정도? 화살촉으로 사용된 잔석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걸로 사용된 잔석기가, 우리가 이거 승배찌개 형태인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후기 구석기에서 중석기에 나오는 건데, 화살촉 뭐야? 돌을 승배로 연결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화살촉으로 사용하는, 요거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또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 잔석기의 처음 발견은 이제 프랑스 남부지방에서, 리옹이라는 남부지방에서 원래 이 잔석기가 나온 거라. 제 손가락이 두 마디만한 잔석기가 막 나왔는데, 문제는 형태가 이제 뭐냐면 뗀석기야. 근데 크기가 작아. 그래서 이걸 뭘로 볼 거냐? 구석기로 보기에는 크기가 너무 작고, 신석기로 보기에는 뗀석기야 그냥.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유물들, 아무래도 고고하게 영국이랑 프랑스가 발달하니까 그 당시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구석기에서 중석기 사이더라. 아하, 과도기구나. 딱 그 과도기. 이렇게 해서 사실은 중석기가 연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된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연구가 되고, 자, 근데 당시에 고고하게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굉장히 발달했지 그때에 비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막 과하게 발달한 것 같게 로봇 같은 거 막, 이게 예를 들어 뭐 고분 같은 거 발견되면 무인 로봇, 이게 조종하는 로봇 막 들여보내고 이러거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연대측 정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유물이 발견되면은 일본이나 미국으로 보내야 됐어. 그래서 연대 하나 측정하려면은 가갖고 오는 데만 한 달 걸리고, 연대가 어떻다 또 아니다 싶으면 또 다시 연구하고 막 이랬는데, 중요한 건 이 당시에 1960년대에는 이제 뭐냐면 잔석기라고 하는 또 중석기 개념이 나오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거 잘만 연구해서 논문 하나 쓰면 또 이제 교수도 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때 막 뛰어들었어.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이 잔석기가 발견되는 지역을 막 모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나라에서 잔석기가 나오긴 나왔거든. 중석기 유적지로 대표되는 유적지가 몇 군데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주로 나오면 뭐가 나와? 유적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받을 게 뭐냐면 이제 유적지들인데, 여러분 책에 다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거창 인블리 유적, 그리고 홍천 하와길이 유적하고, 통영 상노대도 조개더미의 가장 아래층. 아까 조개더미라고 하는 폐총은 뭐라고 그랬어? 되게 신석기 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제일 아래층이니까 뭐겠어요? 중석기 시대가 되겠죠. 제일 아래층. 여기서 이제 잔석기들도 나오고 중석기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석기와 함께 나오는 유물들이 신석기 유물들이 막 같이 나오는 거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무슨 프랑스처럼 이렇게 정말 이 과도기적인 걸로 딱 보면 좋은데 막 나와. 더 황당한 거는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게, 중석기 BC 1만 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최근에 제2 영동고속도로 같은 거 뚫고 최근에 특히 이제 작년 재작년에 막 춘천의 그 중도 거기에 레고랜드 만들면서 막 고인돌 층 나오고 막 이랬잖아. 막 나와 막 선사시대 유적지가 막 그냥 유물들 막.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럽보다 다 앞서 있어요. 우리가 시기적으로 연대 측정을 하면 다. 심지어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 중에 뭐야 그 역사를 뭐 이렇게 아주 뭐 깊이 있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 되게 이제 사학과 출신들은 열심히 안 하고 사학과가 아닌데 역사 공부를 막 이것저것 막 찾아보는 학생들이 있어. 이 학생 이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우리 벼농사의 시작은 청동기 시대거든요. 다음 시간에 내일 이 시간에 배울 텐데 청동기가 벼농사인데 우리나라에서 뭐야 신석기 후기에 벼농사 유적지도 나와. 뭔지 알겠어요? 이런 것들 그 질문을 해. 근데 제가 참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사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험 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선은 딱 거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런데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걸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야. 근데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청동기로 봐야 돼 벼농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야. 이를테면 자 제2영동고속도로 뚫다가 신석규적이 발견됐는데 BC 12,000년으로 추정되는 신석규적이 나온 거야. 연대는 거의 12,000년이야. 그럼 이거를 중석기를 인정하고 나면 어떻게 돼? 우리는 구석기, 신석기, 중석기, 신석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되게 돼버렸어요 상황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책에 보면은 37페이지 아래다가 알아두기로 중석기 설정 문제라고 제가 이렇게 실어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학계에서. 이 중석기를 우리나라에서 설정할 이유도 없거니와 이걸 설정하면 다 이제 엉망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도 잘 안 나오고 나오게 되면 제가 판세해드린 요 정도 선에서 나오는 거야. 더 이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70년대 중반까지 연구가 되다가 더 이상 연구가 안 됐어요. 중단. 왜냐면 이걸 인정하게 되면 골치 아파지니까 이제 정리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나와서 딱 정할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정해. 새로운 것들 막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현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계에서는 중석기를 잘 설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시험 문제도 잘 안 나오고 나오게 되면 뭐 이 정도까지 더 이상의 내용 없습니다. 여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해서 유적지 몇 개만 암기해두시면 끝. 아시겠어요? 자,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잔석기가 사용되던 중석기 시대 마지막으로 유적지만 좀 봐두세요. 아까 우리 한북운기군 굴포리 하면서 설명드렸던 한북운기군 부포리 유적 그 옆에 있는, 그리고 평양 만달리 유적. 사실 평양 만달리 유적은 또 구석기 유적입니다 이게. 근데 중석기가 여기서 나왔어. 아시겠죠? 그래서 북한 유적 잘 안 나오고요. 자, 남한 유적 이 중에서는 거창 인불리, 홍천 하와계리, 통영 상노대도 조개덤의 맨 아래층 최하층 이런 유적지들이 대표적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나오게 되면 유적지가 나올 확률이 제일 크니까 몇 가지만 암기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신석기로 갑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신석기와 청동기죠. 자, 보세요. 신석기 시대, 자 BC 8000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자 BC 8000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중석기 과도기를 거쳐서 이제 신석기가 되는 거죠. 신석기 시대는 자 보세요. 도구를 먼저 보겠습니다. 항상 도구를 보고 제가 시대 성격을 봐라 그랬는데 간석기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간석기 간 거야. 갈았어. 아시겠죠? 간석기 뗀석기가 아니라. 자, 이때 간석기가 이제 뭐가 있느냐 보세요. 돌랏, 돌삽, 돌보습, 돌칼. 자, 돌로 만든, 돌을 갈아서 만든. 자, 이거 전부 다 어떤 도구들이에요? 농기구. 전부 농기구다. 자, 지금 사용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농기구. 그리고 우리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뭐의 시작? 그렇죠, 농경의 시작. 자,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농경의 시작. 자, 우리가 간석기 농기구가 사용이 되는데요. 간석기 농기구, 돌랏, 돌삽, 돌보습, 돌칼. 하여튼 농기구. 자, 이거에 사용, 농경의 시작.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농경의 시작을 통해서 이제 이 당시에 재배가 된 게 뭐냐면 조, 피, 수수. 자, 여러분들 뭐 도시에서 성장해서 농사 안 져보고 자라는 학생이 더 많으니까 이 조는 알 거야. 그래도 이 피하고 수수는 여러분들 잘 모르더라도 조. 예전에 병아리 한 마리 키워보셨죠? 개들 먹던 거 있죠? 동그란 거 조금 해갖고 이 조, 좁쌀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수업하다 보면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선생님 좁쌀은 쌀이 아닙니까? 그러는데 쌀이 아니죠. 좁쌀은 조예요, 조. 요즘 이제 건강식으로 가면 이렇게 쌀밥에다가 쌀밥만 먹으면 안 좋다고 하니까 이게 조 이렇게 얹어서 같이 먹잖아요. 나만 그래? 저거네. 조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근데 조, 그러니까 병아리 먹던 거 이거를 쌀 없이 그냥 조만 재배해갖고 인간이 배 터지게 먹으려면 얼마를 재배해야 될까? 제 말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조피수수라고 하는 건 이거를 그래서 유식한 말로 보조작물이라고 그래. 우리가 작물을 따질 때는 주곡작물과 보조작물 이렇게 나누는데 주곡작물은 그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쌀, 좁쌀 아니고 쌀, 그죠? 그다음에 뭐 보리, 콩 이런 게 주곡작물이야. 자, 정리합니다. 주곡작물의 재배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청동기 시대부터예요. 신석기 시대에는 농사가 시작이 됐지만 뭐 중심? 밭농사 중심. 밭농사 중에서도 뭐야? 조피, 수수를 재배하는 원시적 농경. 아직까지는 주곡작물 재배가 아니에요. 보조작물을 재배하는 원시적 농경의 시작. 됐나요? 하여튼 원시적 농경의 시작. 농경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아직은 주곡작물이 재배가 되는 게 아니라 보조작물을 재배하는 정도. 됐어요. 자, 이리 알아두시고. 하여튼 조피, 수수를 재배하는 자, 이 정도. 그러면 자, 이 농업 생산량이 많아 적어? 적죠. 잉여 생산물이 많겠어 적겠어? 적어요.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도 적고 생산량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자, 좀 이따 밑에 나올 텐데요. 수렵과 어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커요. 이때. 그러니까 이 농업이 시작이 되면서 수렵과 어로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아니야. 수렵과 어로의 비중은 자, 여전히 컸다. 여전히. 농업 생산량이 적으니까. 따라서 잉여 생산물이 많아 적어? 적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럼 잉여 생산물이 적다는 얘기는 그래도 있긴 있으니까 곡식의 저장이나 자, 이런 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빈부격차 이게 나타나는 단계는 아니야. 그럼 계급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급은 뭐? 사유재산제, 빈부격차 이게 나타나려면 뭐예요? 잉여 생산물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 정도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석기까지는 이게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자, 잠시 후에 보겠지만 곡식의 저장과 조리를 목적으로 한 토기는 제작이 되는데 이걸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빈부격차, 사유재산제 이런 건 없어요. 여전히 무슨 사회? 평등사회다. 자, 어떻게 가는지 아시겠죠? 우리 이거 하나에서 벌써 이렇게 파생되고 이렇게 파생되고 하여튼 어쨌든 뭐 이 해동한국사가 2003년도부터 이제 쓰여지기 시작을 해갖고 그때는 이제 가제문의 형태로 쓰여지다가 제가 집필기간만 1년 4개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걸 짜깁기 한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전체들 이게 해가면서 쓴 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초창기에 이제 나올 때는 이름을 정하는 게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해동한국사, 그 어둠의 경로 여러분들 불법 다운로드 받는 그 사이트에 가면은 막 냉동한국사로 검색하면 나온대요. 해동이 그런 의미가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가 만주를 마지막으로 지배한 그 해동성국 발해할 때 그 발해 제가 발해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해동의 말을 쓴 건데 무슨 선생님 뭐 선생님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저의 어느 듯한 국사가 냉동에 해동되었어요. 그게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Sea East 아시겠죠?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거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동성국이라는 거기서 따온 말인데요. 처음에 이제 이름을 정할 때 사실은 뭐냐면 해동한국사 이거를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이.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는 이 흐름과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나오면 거기에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그 처음에 원래 그 당시 유행하던 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리즈였어요. 그 해동한국사 원래 처음에 초창기 이름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국사 약자로 꼬꼬국사였어요. 원래가 처음에. 초창기 이름이 꼬꼬국사. 근데 너무 저질이다 그래갖고 주변에서 하여튼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게 편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동한국사는 뭐냐면 좀 인내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나가시면 꼬리에 꼬리를 물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나중에 문제를 풀 수 있어. 왜? 문제로 나올 때는 뭐가 제시가 돼?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요. 이게 사용됐던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밑에 선택 지문에 뭐가 나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나가면 뭐야? 평등사회다까지 해갖고요. 거기까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뭐야? 문제로 나오더라도 머리가 이제 연상작용을 자꾸 일으키면 암기도 확실하게 되고 바로 이제 문제로 접근해서 풀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고연습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문제로 나오는 건 결국 그거예요. 하나의 팩트가 있으면 그것만 단순한 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들 이거를 어떻게 그 지문 안에 나온 것들을 다 연계해서 풀 수 있느냐 맞는 거 틀린 거 골라내는 거잖아.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선사시대 공부할 때. 자 보세요. 자 농경의 시작. 그 다음에 이제 간석기가 또 이제 뭐가 사용이 되냐면 이때는 자 이것도 이건 이제 암기고 가락바퀴가 사용이 됩니다. 가락바퀴는 여러분 책에도 지금 잘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요. 자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돼서 이게 이제 가락바퀴.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가락바퀴가 이렇게 돼 갖고요. 바둑알 모양으로 생겨서 자 가운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가운데는
막대기가 이렇게 딱 꽂혀갖고요. 끝에다가 마를 이렇게 연결해. 마는 뭐냐면 뭐 대마초고 원료가 되기도 하고 삼배 원료가 되기도 하죠. 이게 그래서 마는 이제 막 이렇게 막 풀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풀어져 있는 거. 막 이렇게 여기서 풀어져 있어요. 요걸 추로해 갖고 핑크를 돌리면은 슝슝슝슝슝 원심력이 생기면서 여기 뭐야? 이게 이제 지들끼리 엮이면서 실이 감겨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을 뽑는 데 사용하던 추. 그래서 이걸 가락바퀴. 한자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방추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추차. 실을 뽑는데 사용하는 추다 추. 자, 방추차, 가락바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락바퀴가 시험에 나올 때는 뭐가 항상 같이 나오냐면 뼈바늘이 얘가 항상 같이 나와. 뼈바늘, 뼈를 갈아서 만든 바늘. 요게 이제 같이 나옵니다. 이 뼈바늘이라고 해갖고요. 하나 가락바퀴와 뼈바늘. 자, 가락바퀴와 뼈바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얇고 가벼운 뭐의 제작? 의복의 제작. 자, 우리가 의복의 제작. 여러분, 자, 구석기 시대에는 날씨가 이때보다 추웠다고 그랬어, 그지? 기후가 온난화됐으니까. 그러니까 구석기인들 정말 집도 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주워 먹고 막 따먹고 막 잡아먹고 이랬지만, 그지?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옷은 좋은 거 입었지. 메머드 가죽으로 만든 무스탕, 투스카나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거 같아 입고 이랬지. 메머드 가죽 장갑, 장화 세트 뭐 이런 거 하고 이러고 다녔잖아. 자, 기후가 온난화되니까 굉장히 더워졌어. 못 입어. 그러니까 이제 얇고 가벼운 의복을 이제 제작하기 시작하는 거지. 실을 뽑았다는 얘기, 뼈바늘을 만들었다는 거는 의복을 제작하고 그물을 제작을 하죠. 의복과 이제 그물의 제작, 어로 활동 관련해서.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유식한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원시적 수공업의 시작. 자, 우리는 이제 원시적 수공업, 원시적 농경과 함께 자, 원시적 수공업. 자, 요거의 시작. 자,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간섭기에서 벌써 요거까지 수공업의 시작, 수공업의 발달.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아까 우리 잉여 생산물 자체가 그래도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곡식의 저장, 조리를 목적으로 이제 뭐가 제작이 되는 거야? 토기의 제작. 우리는 유물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자, 토기의 제작. 자, 이거 곡식의 저장과 조리. 자, 이걸 목적으로 해갖고요. 아무래도 잉여 생산물이 있으니까 저장과 조리를 목적으로. 자, 우리가 토기는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두시고 가셔야 되는데, 자, 이때 나오는 이제 토기가 뭐냐면 이름민무늬 토기. 자, 잠깐 근데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내일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청동기 이런 거 들어가면서 토기에 대한 내용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요. 여러분, 토기, 민무늬 토기라고 나오면 이거는 청동기 시대예요, 무조건. 먼저 말씀드리는 거야. 이제 내일 배울 거.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사실은 청동기였어요, 그냥. 근데 제주환경고사리에서 민무늬 토기가 나온 거라. 그래서 원래 청동기로 보려고 했는데 좀 이상해. 왜? 청동기 시대 민무늬 토기는요 되게 말끔해요. 겉에 무늬가 없다가 민무늬거든. 무늬가 하나도 없긴 한데 겉에가 팍팍팍팍팍 예쁘게 갈려 있어요. 정성스럽게 갈려. 그냥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토기 형태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주환경고사리에서는 거기 사진으로도 제가 실어놓긴 했는데요, 되게 투박한 민무늬 토기가 어디 40페이지에 있는. 자, 무늬는 없긴 한데 뭔가 없어 보이죠? 뭔지 알겠어요? 투박한 형태 이런 토기가 이런 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민무늬 토기, 야, 이거 청동기로 보기에는 좀 거시기해. 왜? 청동기 민무늬 토기는 여러분 어디 있어? 50 몇 페이지야? 5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 미송리식 토기하고 공기리식 토기하고 다음 페이지에 구멍무늬 토기 54페이지에 잘 찾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송궁리식 토기, 그리고 붉은간 토기 봐봐. 좀 매끄럽죠, 많이. 여러분 누가 봐도 식기가 달라 보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에이 그러면 이른 식일 거다. 이거는 보니까 옆에다 신석기거든. 그래서 민무늬 토기 똑같은데 똑같으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른 자를 붙인 거야. 이른 민무늬 토기. 국산 되게 어렵지 않은 게 이제 더 이른 게 나온다 그러면 더 이른 민무늬 토기, 늦은 게 나오면 늦은 민무늬 토기. 아, 이거 상식이야 그냥 이렇게. 그죠? 이거 어렵지 않아. 자, 원시 무문토기라고 그래갖고 민무늬 토기, 무늬가 없다 해서 무문토기인데 이름 민무늬 토기 이렇게 붙여진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민무늬 토기라고 나오면 이건 어디? 청동기 시대. 이름 민무늬 토기는 뭐? 신석기 시대. 토기 중에 가장 먼저 제작이 된 게 이름 민무늬 토기. 됐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덧무늬 토기인데요. 사실은 시기적으로 따지면은 이름 민무늬 토기가 먼저고, 자, 덧무늬 토기, 그 다음에 눌러찍기문 토기 두 가지가 나중에 나와야 될 텐데, 그런데 거의 같이 나와. 이게 출토되는 지역이요 거의 같아요. 눌러 찍기문, 찍개문이 아니라 찍기문 토기. 자, 눌러 찍기문, 이렇게 찍기문 토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자, 이름인 무늬 토기는요. 여기다 이제 토기를 좀 그림으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아까 이름인 무늬 토기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냥 돼 있잖아. 투박하게, 그지? 이렇게 돼 있다면 덧무늬 토기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토기 그릇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겉에 덧무늬, 이건 무늬를 겉에를 파낸 게 아니고요. 바깥으로 돌출이 돼 있어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무늬가 제가 일부러 지금 이렇게 튀어나오게 그린 거야. 돌출돼 있는 거. 그러니까 안에를 파낸 게 아니라 바깥으로 돌출돼 있는. 그래서 우리가 융기문 토기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돌출이 돼 있는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바깥으로 돌출이 돼 있는 이런 형태의 덧무늬 토기. 자, 그 다음에 눌러찍기문 토기는 뭐냐면 토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입구 쪽에다가 이렇게 눌러찍기문, 눌러서 입구 쪽에다 콕콕 눌러갖고 아유 씨.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그죠? 입구 쪽에 눌러놓은 토기, 이거 눌러찍기문 토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상식적으로 그냥 보기에는 요게 먼저고 이거 두 가지가 이제 그 다음에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거의 같은 유적지에서 많이 나와. 제주 안경 고산리, 부산 동삼동 같은 데서 나오거든. 그래서 그냥 같은 시기로 보통 보는데 가장 최초의 토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름인문이 토기고요. 다들 같은 뭐 시기로 보고 있어요. 이 눌러찍기문 토기는 때로는 뭘로도 나오냐면 압인문 토기라고 나오는데 같은 말이야. 그냥 한자로 쓴 거예요. 압인문 토기. 압 눌렀다 이거야. 뭐 인 이거 갖다 이렇게 쿡쿡 눌렀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압인문 토기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런 토기들의 이런 형태가 자 이제 발전된 형태로 가는 게 이제 뭐냐면 빗살 무늬 토기. 요게 이제 발전된 형태로 가는 게 여러분 뭐예요? 빗살 무늬 토기. 자, 이게 되겠습니다. 빗살 무늬 토기는 신석기 토기의 결정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당시에 이제 토기들은 밑에가 전부 다 뾰족하게 돼 있죠. 왜 그럴까? 이 당시에는 미리 말씀드린 강가나 해안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강가 해안가는 모래톱 여기다 이제 움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평평하면 오히려 더 울퉁불퉁하니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뾰족해서 쿡 찍어놓고 이제 사용을 했겠지. 그래서 밑에가 뾰족하게 돼 있는. 자, 빗살무늬 토기는요. 음식을 먹고 나니까 이제 짐승의 뼈가 자 이렇게 뼈들이 나온 거지. 요걸 갖다 이렇게 쭉 거본 거예요. 그러니까 빗살무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거본 거야. 이렇게. 자, 빗살무늬.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또 걷어요. 자, 빗살무늬가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또 옆에. 이러니까 아주 럭셔리한 뭐야 빗살무늬 토기가 완성이 된 거지. 그러니까 신석기 후기 토기의 결정판. 됐어요?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텐데 이걸 질문 토기라고 그래요. 질이 이제 빗살무늬 질자인데요. 나무 목자에다가 절자 쓰는 건데 질이야 질. 질처드삼 할 때 질 있잖아요. 하여튼 질문 토기 이렇게 돼갖고요. 질문 토기. 하여튼 빗살무늬 토기를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또 이게 압인문 토기는 많이 나오고 이건 요즘 좀 잘 안 쓰긴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수님들이 자기가 그냥 편한 걸로 그냥 낸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당황하는 거지. 이제 저는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아이씨 돌광 무덤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당황했어. 아니 돌광 무덤은 보통 돌 덧널 무덤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석광묘라고 쓰거든. 일반적으로 한자로 쓸 때는 석광묘, 한글로 쓸 때는 돌 덧널 무덤이라고 써야 되는데 아이씨 누가 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돌광 무덤 이렇게 낸 거야. 앞에 돌은 한글이고 광은 한자야. 이렇게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같은 용어들을 알아두면 나쁘지 않으니까 딸딸 외우지 마시고 이게 같은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어쨌든 자 빗살무늬 토기까지 해서 곡식의 저장과 조리를 목적으로 한 여러 가지 토기의 제작. 자 이게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 우리 신석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물들이 전부 다 어디서 출토가 되고 있어요? 집터나 무덤터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특히 집터. 자 우리 집터는 이제 주로 어디에 위치하냐면 이제 정착 생활이 시작이 된 거야. 집을 잘 짓기 시작하는 거죠. 움집을 지어요. 움집. 자 움집인데 어떤 형태? 원형의 움집. 원으로 되어 있는 원형의 움집. 자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어로 활동에 좋은 강가나 해안가.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집을 짓고 산 걸로 보여집니다. 해안가. 자 먼저 위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옆에서 보면 강가나 해안가니까 이렇게 밑에를 파고 짓습니다. 이건 난방을 위한 목적이야. 그리고 위에다가는 갈대잎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갈대잎 이렇게 하고요. 됐어요? 그 다음 가운데 화덕이 위치합니다. 화덕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는 난방에 사용되는 화덕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가운데 화덕. 그리고 저장 구덩이, 저장소를 옆에다 팝니다. 옆에다 저장소를 이렇게 저장 구덩이를 파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빗살무늬 토기가 이런 데서. 자, 정신병자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빗살무늬 토기가. 암사동 유적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강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옆에 이제 저장 구덩이를 파고
여기 빗살무늬 토기가 있다고 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런 식의 움집이 자 어디 집터 신석기 시대 원형 아니면 모서리가 둥근 방형이란 말이 나오는데 방형은 사각형을 얘기하는 건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니까 결국은 뭐야? 원형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움집터 자 여기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 거죠. 자 요 정도 보시고요. 자 이게 바로 신석기 시대 자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지 일단 앞으로 가서 유적지 먼저 보고 갈까요? 자 38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BC 8000년에 갔고요. 먼저 제주환경 고산이 유적. 자 오른쪽에 그 빨간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저고요. 왼쪽에 있는 게 이장욱입니다. 이정훈 박사 둘이 서 있는데 내가 이 해동항공사 보는 재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나중에 이권 문화사 파트를 가면 거의 웬만한 사진에 제가 들어있든지 이장훈 박사가 들어있어요. 저희가 무슨 뭐 사진 못 찍어서 환장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거는 좀 거시기한데 다른 유물들은 사람이 나와 있는 사람의 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이즈가 이장훈 박사도 저만하니까 이만하니까 유물이 얼마나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로 이렇게 빨간색이나 이런 여러 가지 노란색이나 이런 원색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보일 거야. 자세히 보시면 유물에 이렇게 장군총 이런 데도 있어요. 그 저예요. 저 빨간 옷 입고 제가 이러고 서 있으면은 얼굴은 안 보이지만 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나예요. 아시겠죠? 뒤에 유물들 크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면 제가 사이즈가 이만하니까 유물이 얼마나다 유추할 수가 있잖아. 원래 유물은 그렇게 봐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뭐냐면 어떤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이게 제주환경 고산이가 맞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뭔 소리 하나 그랬더니 얘가 뭔 소리지? 그랬더니 자기 고향 동네하고 비슷하다고. 설마 제가 이상한 사진 갖다 놓고 제주환경 고산이라고 뻥치진 않았을 거죠. 제주환경 고산이 맞고요. 이 2008년도에 찍은 사진. 여기는 지금 발굴 작업이 다 끝나가고 이렇게 평탄화 과정을 해갖고 이렇게 돼 있고 그 언덕 위에 있어요. 제주도의 해안가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하여튼 이건 발굴 조사가 끝난 거. 여기서 뭐가 나왔다고 아까 이름민무늬 토기와 그다음 뭐 덧무늬 토기 그리고 눌러찍기문 토기 이런 게 출토가 된 신석기 초기 형태 같은 유적지. 시험에 잘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제주환경 고산이. 자 강원도 양양 오산 유적은 의외로 자주 등장을 해요. 이게 오산 유적은 이거는 어딨냐면 여러분들 그 리조트로 유명한 그 솔비치가 있는 양양. 솔비치가 바닷가에 있어요. 바로 바닷가에 있고 거기 언덕 딱 넘어가면 이제 강원도 양양 오산이 박물관이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당구가 이렇게 있잖아. 바닷가에 그 안쪽에 있는 대로 여기서는 요 유적지 집자리 유적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바로 이제 백두산산 흑요석. 하여튼 이것도 중요하진 않다고 그랬어. 흑요석은 부산 동삼동 일본산 흑요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나왔고 그 오른쪽에 있는 토제 인면상. 옛날에 초등학교 때 차를 갖다 이런 짓 많이 했죠. 여러분들 그죠? 갖다 놓고 쿡쿡 찔러 갖고 사람 얼굴 만들어 놓은 뭐 예나 지금이나 신석기인이나 다 똑같은 거야. 그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내. 그 다음에 자 오산형 낚시바늘이라고 그래 갖고요. 그 결합도구라고 그래 이거를. 그러니까 뼈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 갖고 사용하는 결합도구 낚시바늘 이런 게 여기서 이제 출토가 됐죠. 밑에 이제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흑요석은 X선 형광 분석을 해보니 백두산산으로 밝혀져서 하여튼 동삼동 조개더미하는 구분이 되는 거죠. 그 왼쪽 위에다가는 제가 이제 흑요석 해갖고 오산이 흑요석 어쨌건 이건 사용 용도를 설명드리려고 해놓은 거야. 아까 좀돌날 석기라고 그랬죠. 잘 깨지니까 이걸 깨서 이렇게 나무 사이에 날로 이용을 했다 이거야. 자 그다음 부산 동삼동 유적 이거 별표 한 2개 정도 해두시고 이거는 아주 중요한 유적은 아니었는데요. 사실은 흑요석 요거 하나 중요했는데 최근 들어서 자주 언급이 돼서 나와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별표 2개 정도 해두시고 부산 동삼동 조개더미에서는 일단은 토기 형태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원래 빗살무늬 토기나 이 후기 형태의 토기는 주로 뭐 서해안이나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동해안에 잘 안 나오고 서해안, 남해안 이런 데서 나오는데 부산 동삼동은 부산 위치 알죠 여러분들? 남동해 있잖아 정확히 얘기하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인무늬 토기나 눌러찍기문 토기 같은 덧무늬 토기 이런 것도 나오고요. 아울러 빗살무늬 토기도 그러니까 다양한 토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부산 동삼동은 아마도 신석기 시대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이 거주했던 걸로 보여지고 여기서 또 뭐가 발견돼? 폐총, 바로 조개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개무지가 나왔다는 거는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거야 그 안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아까 설명을 드렸던 뭐 흑요석. 어디 흑요석? 큐슈산 흑요석 아시겠죠? 일본산 흑요석. 그래서 일본과의 원거리 교역을 보여준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여기서 옛날에는 토기 편에서 곡식이 찍혀 있는 곡식 모양이 찍혀 있는 게 나와서 이 농경의 시작, 농경의 발달 이걸 보여주는 거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거 발굴조사, 유물조사하다가 아예 탄화된 조 기장이 발견됐어요. 이 안에서 탄화된 조 기장. 그래서 농경의 시작을 확실히 보여주는 아시겠죠? 유적지로서 부산 동삼동 유적. 하여튼 다시 한번 되게 중요하게 된 이유가 부산 동삼동 폐총 유적.
그 여러 가지 토기 형태가 등장을 하고 짐승의 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 산후교석,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일본과의 원거리 교역, 자 이걸 보여준다. 됐죠? 거기다 이제 뭐까지? 탄화된 조화 기장, 이게 발견돼서 탄화된 조화 기장. 오케이, 자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농경, 자 농경의 시작을 보여주고 일본과의 원거리 교역도 알려주고 있고요. 자 서울 암사동 유적은 별표 원래부터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잘 나오니까. 대표적인 거기 빗살무늬토기 출토 유적지고요. 또 움집터가 발견됐습니다. 또 서울에서 가깝고 문제 내기 편하고, 그죠? 자 황해도 봉산 지탐리 유적, 요것도 별표 3개. 여기서도 이제 뭐냐면 탄화된 조피, 요게 발견이 돼서 농경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황해도 봉산 지탐리 유적은 유적 자체는 큰 유적이 아닌데요. 여기서 빗살무늬 토기와 함께 탄화된 조, 이런 게 발견이 돼서요. 자 원시적 농경의 시작 됐어요. 탄화된 조피, 요게 발견된 거야. 또 돌랍도 발견되고 해서 농경의 시작을 보여준다. 자 북한 유적지 중에서는 평남 온천 궁산 유적이 그나마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한때는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문제로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때가 얼마 안 돼, 불과 2008년도 2009년도 요때 얼마 안 되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거기 뿔괭이, 제가 사진 왜 실어놓은지 이제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핵심이 그 사진에 실어놓은 그거예요. 뿔괭이. 그 다음 밑에 돼지 어금니를 갈아서 만든 낫, 됐어요?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어? 농경의 시작. 거기서 여기서도 이제 빗살무늬 토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토기 형태가 발견이 됐습니다. 저 농경의 시작으로 많이 나오는 게 부산 동삼동 조개더미, 뭐 평남 온천 공산 유적, 부산 동삼동 조개더미도 맞고요. 아시겠죠? 황해도 봉산 지탐리도 맞고, 됐어요? 하여튼 요거는 별표 하나 정도만 해주세요. 아시겠죠? 원래 두 개에서 그냥 하나 정도만, 됐어요? 자, 그 정도까지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유물 한번 보십시오. 설명 다 드렸어요. 간석기, 대개가 뭐다? 농기구입니다.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농경의 시작. 자, 토기를 보시게 되면 곡식의 저장과 조리를 목적으로 이름인무늬 토기, 한자로는 원시무문토기라고 합니다. 원시무문, 무늬가 없는 토기. 덧무늬 토기, 밖으로 돌출되어 있죠. 지금 보다시피 융기문토기라고 합니다. 융기, 돌출되어 있다. 융기문토기. 자, 눌러찍기문토기는 앞 눌렀다 이거야. 앞인문토기. 오케이. 자, 출토 유적지 밑에 나와 있는데 앞에서 본 그 유적지들이에요. 거기 추가적으로 몇 가지 나와 있긴 하지만 유적지는요, 다시 한번 아까 얘기한 유적지를 암기해 두시고 다른 건 그냥 읽어 두시면 정리하시고, 오케이. 자, 빗살무늬 토기 출토 유적지는 좀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요 별표 안 해두시고 잘 나오니까. 신석기의 대표적인 토기, 됐어요? 자, 황해도 봉산 지탐리 유적 좀 전에 설명드렸고, 평남 온천 궁산 유적도 설명드렸고, 자 평양 남경 유적 앞에서 안 봤지만 알아두십시오. 여기서도 탄화된 피, 요게 발견이 돼서 농경의 시작을 보여주는 신석기 유적지고요. 동시에 빗살무늬 토기 발견됐습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 자 여기서도 빗살무늬 토기 됐어요. 여기서 빗살무늬 토기. 자, 신석기 시대의 생활이라고 그래갖고요. 신석기 시대의 생활, 농경의 시작.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필수 암기 유적지 두 가지. 평양 남경 유적과 황해도 봉산 지탐리 별표하시고, 여기다가 탄화된 조피 수수 등이 여기서 발견이 돼서 원시적 농경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원시적 단계, 조피 수수를 재배하는 단계고, 아직까지 이렇게 본격적인가 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이 많아, 적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경의 시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 성격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 됐어요. 자, 농기구와 조리기구에 사용해서 오른쪽에 돌갱이, 돌삽, 돌랏, 돌보습, 돌칼, 돌도끼. 자, 오른쪽에 그 돌도끼 하나 들고 제가 서 있는데, 이게 이것도 돌도끼 거기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길래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재료 갖다가 돌도끼. 하여튼 자, 갈돌과 갈판, 그 오른쪽에 제가 보조단에다가 실어놨습니다. 그건 뭐야? 도토리나 이런 것들 이 안에다 놓고, 갈돌, 갈판 위에다 놓고 갈돌로 이렇게 갈아서 사용하던, 그러니까 조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거, 됐죠? 이거 외에도 돼지의 어금니를 갈아서 만든 낫, 이런 농기구들 만들었다는 거고요. 사냥과 고기잡이가 여전히 중요한 수단이다. 설명 다 드렸죠? 농경을 시작했으나 잉여 생산물이 많지가 않다고 그랬어요. 또 굴홍합 같은 조개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뭐가 제작이 돼? 패총, 바로 조개무지. 원시적 수공업의 발달에서 가락바퀴하고 뼈바늘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또 목축의 시작, 자 목축의 시작, 가축사육의 시작. 목축의 발달은 물론 청동기 이후고요. 주거생활 보세요.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방역의 움집, 남쪽으로 출입문 내고 저장 구덩이 만들고. 자, 다음 페이지다 그 움집의 어떤 형태.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장훈 박사가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시인처럼 해서 크기를 좀 보시라는 의미에서. 사회생활 요거 설명 안 드렸는데요. 요거까지 보고 오늘 마무리 지을 거니까 보세요.
그 시족 사회, 우리가 이제 신석기 사회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시족 사회라고 합니다. 시족 사회. 자, 봐봐. 농경이 시작이 되고 정착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의 어떤 시족이라고 하는 집단, 자 이거 혈연 중심의 집단, 요게 존재감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시족, 옆에 있지만 다른 시족, 자 이들을 인식하게 되고 이들과 이들의 어떤 결합, 자 소위 얘기하는 조계혼이라고 하는 자 이게 나타나.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족외혼, 종족 외의 결혼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자 점차적으로 이제 뭐야 시족 사회가 이제 뭘로 발전하게 되는 부족 사회로 발전하게 되는 요 단계가 바로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 시족 사회라고 나오던 부족 사회라고 나오던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를 얘기한다. 그래서 왜냐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 들어가면 이제 부여고구려 옥조동에서만 이런 거 배울 때 있잖아요. 내일 이 시간인데 거기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뭐가 등장하냐면 시족 사회의 유습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지금 무슨 얘기? 시족 사회는 신석기 사회. 신석기 사회적인 이런 성격들이 이후에 철기 시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 이런 것들이 나와. 그게 바로 왼쪽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왼쪽에. 거기 시족 사회의 전통이 이후 시대에 계승된 예. 이게 시험에 나올 때 시족 사회 유습으로 나오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신석기 사회는 여러분들 시족 간의 경제적인 어떤 교류가 없어요. 왜 없냐? 아까 경제적 교류도 얘기했지만 잉여 생산물이 많아야 나한테 남는 거를 상대방과 교역을 하고 상대방한테 남는 걸 내가 가지고 올 거 아니야. 경제적 교역은 적어도 뭐냐면 잉여 생산물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경제적 교역이 나타나. 아까 잉여 생산물이 돼야 뭐야 빈부격차도 나타나고 계급의 분화도 나타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잉여 생산물이 있어야 경제적 교역이 나타나요. 신석기 사회는 시족과 시족 사회의 조계혼까지 이 정도까지는 가지만 경제적 교류는 할 만큼 그렇게 잉여 생산물이 많지가 않아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시족 간의 경제적 폐쇄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신석기 사회의 특징인데, 자 나중에 철기 시대가 되면 나타나는 국가 바로 동해에 가면은 책화라고 하는 제도가 내일이나 그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이 책화라는 이 제도는 뭐냐면 시족 간의 경계를 표시하고요. 경계를 표시해. 경계를 넘어가서 생산활동을 한 경우에는 소와 말로 배상하게 하는. 이거는 전제가 뭐야? 시족 간의 경제적 폐쇄성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철기 시대긴 하지만 시족사회 유습이다. 시족사회 전통이 계승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와.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고요. 사실은 요 파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동해, 그 다음에 뭐 사만 내용들을 좀 보고 나면 더 잘 이해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한 번 정도는 언급하고 가는 게 여러분들 뒤에 가서 보기 좀 편해요. 그래서 여기다 실어 놓은 겁니다. 자 조계혼이라고 하는 이게 동해에도 있어요. 바로 시족사회 유습이죠. 그지? 재산 공유제. 자 신석기 시대에는 네 거 내 거 없어.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재산 공유해요. 이게 이후에 사만에 계승된 게 두레입니다. 두레는 요즘도 많이 쓰이는데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일하는 거죠. 공동 노동 작업 공동체. 자 원시사회 청소년 교육 집단이라고 하는 자 이게 신라의 화랑도로 이어지는데 신라 화랑도는 되게 평등사회적인 원시사회의 청소년 교육 집단 여기서 비롯된 거고 평등사회적인 신석기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라의 화백회의라고 하는 귀족합의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의사결정을 할 때 만장일치제 이걸로 의사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 만장일치제 요게 시족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얘기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고구려의 대릴사회제라고 해갖고 이거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들어가는 건데 또 다음 시간에 설명할 텐데요. 신석기 사회는 잠시 후에 보겠지만 모계사회입니다. 아시겠죠? 모계사회 부계사회가 아니라 여러분 봐봐 전쟁이 언제 시작이 돼? 청동기 시대 이후에. 그럼 바깥일, 즉 전쟁이나 농사일을 남자가 담당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담당하면서 남녀의 역할 분화가 나타나는 것도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까지는 남자의 역할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이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게 아직 가족의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 여자가 임신을 하고 해서 아빠가 누군지 모르니까 배를 불러서 자기가 아이를 낳은 바로 이 엄마를 중심으로 해서 가계가 형성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죠? 즉 부계 중심의 가부장제는 언제부터? 청동기 이후부터 등장하는 거고 신석기 시대에는 자 여자를 중심으로 모계를 중심으로 가계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포유류마다 여러분들 그 부계 중심의 어떤 그 포유류가 있고 그다음 모계적 포유류가 있는데 인간은 모계적 포유류가 맞습니다. 이건 인류학적으로 볼 때 뱃속에 너무 오래 있죠. 10개월 동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실제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그리고 또 하나가 뭐야? 뒤집는데 한 1년 걸리죠. 1년 아니라 몇 개월 걸리잖아. 그리고 뭐야? 그 위에도 고개도 못 들죠. 부모의 보호 아래 굉장히 오래 있어요. 보통 소나 말은 안 그러잖아.
걔네들은 태어나자마자 무조건 일어나야 되거든. 안 일어나면 죽어요. 그냥 걔네들은. 뱃속에 그렇게 오래 있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란 동물이 목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 구조적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남성한테 사실은 지배권을 빼앗긴 거지. 그 이후에 이제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서. 자,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신석기 사회는 일단 무슨 사회? 시족 사회. 조계훈을 통한 그 다음에 무슨 사회? 부족 사회로 발전했다. 경제적 교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제적 교류는 없는 폐쇄적인 독립사회. 자, 됐습니다. 평등사회다. 아까 구석기처럼 지도자는 있지만 지배자는 없습니다. 평등사회고요. 그리고 모계사회입니다. 모계사회. 그 박스 안에 나와 있는 거는 재산공유제,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급이 없어. 평등사회고 모계사회다. 자, 이리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원시신앙의 발생이라고 그래갖고 여러분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다 신석기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왜? 농사가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애니미즘 나온다고 그래서 동물 숭배하면 안 돼. 애니멀 아니에요. 모든 만물에 정령이 있다. 만물 정령 사상. 특히 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뭐에 대한 숭배? 태양과 물에 대한 숭배. 이런 게 굉장히 강화되고요. 토테미즘, 이거는 자기의 부족의 기원을 특정한 동식물과 연결시키는. 내일 이 시간에 배울 여러분 고조선에서 곰, 호랑이 토템, 요거 관련해서 알아두십시오. 개념 정리하시고. 샤머니즘, 샤머는 영어로 뭐야? 하늘과 인간을 중개하는 무당, 무당의 존재. 이런 존재가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조상 숭배, 영혼 불멸 등등이 나타납니다. 자, 예술 활동에서 주술적 의미의 예술품들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요건 좀 설명이 필요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내일 이 시간에 하여튼 계속 요 예술 활동 요거 관련해서 설명드리고 우리는 이제 청동기 시대로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첫 시간이라 하여튼 뭐 진도보다는 하여튼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 여기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드렸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시겠죠? 선사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 부담은 있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단순 암기는 별로 없어요.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집에 가서 대신 암기 포인트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 이 시간에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